자, 정치 문방구, 안성 학용품, 거침없이 학용킴, 예, 이런 게 들어온 포럼명이고, 김학용 의원 본인은 안성 배트맨을 해달라고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저녁에 예. 제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성 추천했습니다. 자, 본인이 원하니까 오늘 하루는 일단 안성 배트공 아닙니까? 배트공? 배트맨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공 찼다고 해서 배트공 올라왔었는데 안성 배트공맨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예,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입니다. 자,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30% 돌파 잘 나가다가 단 일주일 만에 꼬꾸라졌습니다. 지지율이. 이게 그런데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제대로 깔끔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오늘 참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거 수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이 정말 계속 수세에 몰리다가 예. 뜻밖의 이제 호재를 만나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지적하는 것처럼 아쉬운 게 초동 단계에서 좀 명확하게 대응을 했으면은 그렇죠. 그보다 짧게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잘못된 발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점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를 들어서 징계나 아니면 그 이후에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 다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뒤에 붙었잖아요. 뭐 초동에 좀 일부 그런 거는 솔직히 사실이지만 그러나 12일 날 예.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5.18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좀 민주당도 그만하고 이제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는 그런 일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의도에서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의원님들끼리 여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왜 그랬어? 당신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혹은 뭐 쌤통이다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예. 뭐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참 야당복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당복은 있다. 뭐 저는 민주당에게 예. 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그 5.18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묻혀 있지만 그러나 구름이 해를 계속 가릴 수 없듯이 언젠가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남이 불행을 행복으로 즐기지만 말고 민주당도 좀 여당으로서 좀 책임 있는 그런 균형감 있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지난 10일 날 그리고 어제 14일 날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그 USB 내용 파악을 청와대 특감 반장이 지시를 했고 예. 또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보고를 했다. 예. 기자회견을 했죠. 이런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5.18 발언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은 예. 분명히 좀 응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특감 반장 본인이 시킨 건지 아니면 누구의 하명을 받고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알겠습니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사안은 또 그게 주제가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이게 이 국면이 일단락이 돼야 되는데 일단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징계를 김진태 의원에 관해서 유예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예했다는 결정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이 됐는데 된 이후에 제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더더욱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고위원이 아니라 대표 최고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이 되면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저는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최고위원을 뽑아놓고 그 직후에 제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다만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아시는 것처럼 당 윤리위원회와 또 별도로 179분인가가 그 서명을 해서 현재 지금 징계안을 예. 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국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사 당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징계는 별개일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이게 또 제대로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그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아마 그런 얘기 나눌 일이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는. 자, 그러면 전당대 말씀하셨으니까 전당대 얘기로 넘어가 보자면 전당대 인상이 뭐냐면 전당대에 원래 축제인데 지금 좀 5.18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뉴스에 태극기 부대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전당대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이 연설할 때 야유나 욕설을 한다든가 이게 다 잡히거든요. 방송에. 아무리 줄여도 잘. 저도 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했습니다마는 뭐 실질적으로다가 특정 후보와 예. 관련된 그런 그 함성이 크게 나오고 예. 또 듣기 거북한 그런 발언들이 예. 막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선거라는 게 축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도 좀 같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좀 합동연설회가 3번 남았는데 그렇게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유한국당이 대한애국당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고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우려가 내부적으로도 있죠. 있죠. 네. 네.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네.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그 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를 글쎄 그렇게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하기는 저는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세 분의 당 대표 후보 중에 김진태 후보가 가장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크고 그러면 김진태 후보가 얼마나 득표력이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지금 한참 전당대회 하고 있으니까 특정 후보를 너무 지지하거나 글쎄 제가 뭐 프로테이지로다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그렇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대표할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영향력 현장 목소리만큼 아니다. 영향력은 저는 없을 것이다. 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구도가 홍준표 전 대표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아쉽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왔어야 네. 그래도 흥행을 하는 데는 흥행은 제대로 대단히 도움이 됐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불출마 선언을 하셨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글쎄 그 제가 만나보지 않아가지고서 모르겠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홍준표 그리고 전 대표를 지지할 법한 분들이 다 황교안 전 총리에게 가서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일설 있던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일설이죠. 네.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다만 이제 홍준표 전 대표께서 출마를 안 하시니까 뭐 아무래도 일부는 또 뭐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할 수도 있고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할 수도 있고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큰 틀에서는 친박과 비박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구도처럼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러면 비박의 마음을 이렇게 다 끌어안고 결집시킬 만한 그런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유영아 변호사가 그 방송에 출연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교안이 아니다. 네, 마음은. 그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런 메시지죠. 소위 친박이라는 분들이 황교안을 돕다가도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영향이 없다 지금 현재. 글쎄 제가 봤을 때는 21대 총선 공천은 예. 아무래도 새로운 당대표가 되니까 조금 충성도가 낮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하는 게 아니니까.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네, 그리고 네. 또 그렇다고 보면은 비박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오세훈 후보를 예. 오세훈 전 시장을 저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줘야 되겠다. 예. 도와야 되는데 그렇지잖아요. 또 사실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그렇게 비박 지금 계속해서 그런 비박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거의 각자 도생 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세훈 후보가 지금 이런 상태로다가 싸워서는 네. 승률이 대단히 낮다. 왜 그래서 그렇습니까? 왜? 승부수를 좀 던져야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던져야 들고요. 됩니까? 글쎄 왜 그러냐고 저한테 뭐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궁색합니다만 뭐 아무래도 마음을 못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마음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흡입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사실인 거죠. 발언은 그 비박이 정확하게 주장했던 것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잖아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내년 총선을 임하면 화두가 되면 우리가 다 필피한다. 이게 비박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인데 그런 말을 하는데도 왜 못 모아내는 거죠? 근데 황교안 후보도 실제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는 그러니까 빅텐트로 다 약간 모여야 그러니까 된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박근혜에 함몰돼서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네. 뭐 이런 데서는 사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요 주제랑 약간 동떨어졌습니다만 제가 아쉬움을 생각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 아쉬움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유영아 변호사가 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대통령 말씀을 전할 때 뭔가 좀 잘못 전했던지 아니면 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히려 손해가 가게끔 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나 뭐 책상을 안 넣어줬다는 등 수인 번호를 뭐 모른다는 등 이런 것보다는 예. 차라리 보수 진영에게 참 나라의 위기고 보수의 위기인데 이번에 합쳐졌으면 좋겠고 자유한국당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좀 의자랑 책상이랑 수인번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앞에 얘기가 빼고 뒤에 얘기만 나가니까 이 무언가는 이게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조차도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약간 잘못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 전달될 것이다. 네네. 유영아가 너무 조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 그거 아닐까요? 실제로? 잘못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대로 전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간 편향됐다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인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으로는. 제가 궁금한 건 이 대목에서 아까 약간 얘기하다가 틀어졌는데 오세훈 전 시장 없잖아요. 비박을 대변할 주자가 여러 명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있어요. 현재 남은 주자 중에는. 그러면 분명히 비박들이 오세훈 전 시장으로 힘을 몰아줘야 되겠다. 해야 하는데 왜 못 모이냐가 제가 궁금증이거든요. 이게. 발언도 이상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지지율이 물론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떨어지지만 이익권을 형성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아마 오세훈 후보에 대한 네. 소위 비박 국회의원들이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고 좀 부족하지 않냐. 어떻게 뭐 그런 생각을 가봅니다. 어떻게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그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나보니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의 히스토리 때문에 그런 인상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은 열심히 이제 지지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선거에서 앞으로 오세훈 후보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일신해야 된다. 그래야 게임이 되지. 예. 지금 이 상태로는 전 게임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조언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역시 예. 그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그런 그 국민들 또 의원님에게 예. 그 자유한국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또 오세훈이 돼야지만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특단을 조치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쉽지 않은 거죠. 뾰족한 수가 없다? 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뭐 그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방송 같은 것도 연설도 잘해요. 꽤 많이 늘고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한 6차례 정도 이런저런 아마 토론회가 있고 또 3번 합동연설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 토론을 하면 조금 달라질 자기의 것이다? 진면목을 좀 보여주고 문제는 이제 같이 붙었을 경우에 어떤 한쪽이 우세가 좀 우열이 가려지면은 예.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비슷비슷하거나 비슷비슷하다고 하면은 그건 또 좀 앞으로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좀 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토론회에서 홍준표 전 대표 같으면은 그렇죠. 확실하게 뭔가 그렇죠. 그 새로운 그 판을 만들어 나갈 이기든 지든 역량이 확실하게. 있으신데 예. 오세훈 전 시장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상당히 유세 연설에는 능하지만은 이 소위 파괴력 그리고 쉽게 유권자를 그 이해시키는 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발휘가 될지 또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양자구도 가깝게 2강 1중 정도 됐지만 현재 추세라면 헌기한 전 총리가 쭉 그동안의 대우받은 그 분위기로 그냥 갈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당내 의원들하고도 얘기해 봐도 근데 재밌는 거는요. 예, 재밌어야 할 텐데. 예, 재밌어요. 우리 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34조에 따르면은요. 예.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당도 그렇습니다. 예. 예, 다른 당도. 근데 예. 이게 실제는 사문화돼 있거든요. 실제로 다 하잖아요. 다 하고 예. 심지어는 뭐 가까운 분들은 보좌진까지 그 캠프로다가 그렇죠. 보내주고 공표만 하지 않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대놓고 하자. 하여튼 요 조항 자체가 조금 너무 사문화돼 있다. 그렇죠. 의미가 없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뽑으니까 예. 국회의원이 직접 관여하는 게 맞지만은 아니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관장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대표에 관심이 많을까? 그것은 결국은 21대 총선 공천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렇겠죠. 뭐 그런 거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주 후진적인 정치 문화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각 당이 그런데 이거 분명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국민들에게 잊혀지고 있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서 한 일성이 예. 절대 내가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대 총선에 있어서 87.43%를 상향식 공천으로 했고 예. 그리고 12.57%를 소위 우선 추천 지역이라는 미명하에 전략 공천으로 한 겁니다. 예. 아마 정당 역사상 이 정도로 상향적인 공천을 많이 한 적이 거의 없고 지금 20대에 들어와 있는 의원 중에서 그 덕을 본 의원님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소위 12.53%가 바로 그 청와대와 그렇죠. 그 충돌이 돼가지고 미완의 혁명으로 끝난 예. 거죠. 영도달에 가고. 그래서 예. 저는 황교안이 됐건 오세훈이 됐건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당대표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상향식 공천하겠다. 예. 비례대표도 물론이고요. 근데 비례대표는요. 김무성 전 대표가 관여를 안 하니까 엉뚱한 데서 다 해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빚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한
공천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21대 때는 분명히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두 후보께서 이번에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TV 토론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를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무성 대표가 자유한국당 역사상 가장 공정하다고 말을 듣는 상향성 공천을 시도한 거는 팩트고, 예, 팩트고 그런데 그걸 시도하다가 대권 주자는 물론 정치적 몰락을 하게 된 것도 팩트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팩트가 아니면 지금 사실이 있겠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권력자가 되면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이런 일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다 지금 줄 서는 거 아닙니까? 네, 줄은 쓴 건 맞고요. 저요? 아니요. 다른 의원들이. 의원님 아직 줄을 어디서 해야 할지 결정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서서히 결정을 해야죠. 결정되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예. 유권자인데 예. 뭐 그렇다고 그걸 뭐 이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고요. 예. 하여튼 어느 분이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인지 잘 고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향된 발언을 하는 진행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선일보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편향된 매체를 보시니까 그런 발언을 하신 겁니다. 자, 복수 한번 하고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매체도 쭉 봐주십시오. 예. 자, 오늘은 안성 배트맨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코너명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보다 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그때 그걸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요. 아 그리고 참 하나 잊어버리기 전에 그 뭐 어느 매체를 보니까 그 뭡니까 한국당 일부가 그 뭐 탈당할 거다 앞으로. 아 그래요? 뭐 그런 그 가짜 뉴스성도 나오는 것 같던데. 저는 못 봤는데. 예. 저는 그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도의 취지는 한국당 일부가 탈당해서 바른미래당 일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뭐 21대 총선을 위해서 신당을 창당할 거다 그런 친박연대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전 현실화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계속 황교안 후보를 돕는 걸 보고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가짜 뉴스라고 판단한다는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